제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인사 담당자였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할 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혹시 이거 급여로 드릴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받지 마세요. 이거 걸려요. 언제 걸린다? 자, 안녕하세요.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세금지옥의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엔잡,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관심은 많은데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나의 꿈은 뭐예요? 프로 엔잡러죠. 그래서 이제 조기 은퇴, 파이어족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잡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금도 들어가고요. 세금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거 뭘까요?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직 인사 담당자였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세금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직 인사 담당자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엔잡을 했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 이거 전에 영상에서 보신 표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엔잡을 하면 당연히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엔잡을 할 때 잠깐 하면 그냥 현금 받고 끝날 수 있는데 보통 이거를 금액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걸 세금 신고를 하고 주기 때문에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두 개가 합산돼서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종합과세가 되면 이제 매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이제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죠. 예를 들어서 엔잡 뭐를 해볼까요? 뭐 글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림 그리기?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이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죠. 자, 분명히 나는 100만 원이라고 알고 일을 했는데 받아들인 건 얼마예요? 보통 96만 7천 원, 3.3% 떼고 받는 그 금액일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3만 3천 원은 어디 갔냐? 이 3만 3천 원이 국가에 세금 납부한 금액이고 이 금액을 먼저 떼고 지급을 하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사업자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자, 만약에 이걸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여러분이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금 신고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꼬박꼬박 해줘야 된다. 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아는 거예요. 사장님들은요, 여러분들이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눈빛으로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지급하는 사업자 측에서 곧바로 돈을 다 지급을 하고 남는 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월급 명세서입니다. 월급 명세서도 회사에서 세금 낼 거를 그냥 다 떼고 여러분들한테 남는 금액만 주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팀장님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좀 그냥 단순화해서 가져왔어요. 내가 만약에 기본급이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기본급 320이네요. 여기에 식대 보조 20만 원. 이제 여기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 14만 4천 원, 건강보험 12만 원, 고용보험 얼마, 그리고 소득세 9만 얼마, 그리고 여기에 10%가 붙는 지방소득세를 다 떼서 이 공제되는 금액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340만 원이라고 계약서에 분명히 썼는데 내가 실제 받아들이는 돈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떼고 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아니, 그러면 좀 억울하죠. 아니, 옆에 있는 대리님은 혼자인데 3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일찍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월급이 똑같이 340만 원인데 공제되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산하는 게 있어요. 한번 털어야 돼. 나는 부양가족이 옆에 있는 대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정산하는 게 뭐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럼 난 이거 정산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보면은 링크가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프로 엔잡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할 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고소득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 신입사원이 글쓰기로 뭔가 부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 부장님이 나도 글쓰기 관심 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법니다. 부업을 하면서. 그런데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옆에 계신 부장님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요. 왜 그러냐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커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직장인이면서 상가 임대로 제가 해볼게요. 아까 글쓰기라고 했는데, 자, 상가 임대 소득으로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다. 글쓰기, 뭐 그림 그리기 똑같습니다. 자, 둘의 연봉은 신입사원 4천만 원, 부장님 1억 원이에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근로소득 4천만 원, 그리고 상가 임대소득 3천만 원, 다른 소득이어도 됩니다. 사업소득. 그럼 두 개가 더해져서 7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15에서 24%가 들어가요. 근데 옆에 계신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연봉 자체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 원이 얹어지면은 1억 3천이 돼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24, 35%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내가 벌어도 부장님의 세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연간 소득 금액, 이때 소득 금액은 비용을 차감하고 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임대소득이든 아니면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비용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 2천만 원 넘었다. 그러면 건보료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보료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월급 급여명세서 보신 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냥 다 떼고 받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사장님이 내주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데 그때 내는 보험료를 보수 월액 보험료라고 해요. 여러분들 월급에 대해서 그냥 내는 보험료,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부업을 하잖아요. 그 부업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잖아요. 비용을 차감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런데 그 보험료 올라간 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확 올라가진 않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보험료가 여러분들한테 개별 통지가 됩니다. 회사로 가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번호도 반송이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에 계신 분이 직장으로 연락하신 케이스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 자, 그래서 소득 월액 보험료가 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준되는 금액이 과거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차감하고 내가 N잡을 하고 있는데 소득 금액이 7,400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걸릴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건보료가 올라가는 일이. 그런데 이게 2018년 7월 달에 3,400으로 내려갔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22년 7월 달에 다시 2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말고 내가 N잡, 사이드잡을 해가지고 하면은 건보료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쉬운 말로 인생 역전이 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이 건보료가 좀 오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프로 엔잡러를 하다 보면 가끔 그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혹시 이거 급여로 드릴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받지 마세요. 급여를 내가 받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죠? 그럼 나 월급 하나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급여 근로소득으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월급 2개 받는 거잖아요. 이거 걸려요. 언제 걸린다? 연말정산에서 걸려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겠죠. 그 조직의 쓴맛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사업소득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3.3%를 떼고 내가 사업소득으로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혹시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급여를 좀 근로소득을 많이 높여서 DSR 한도도 좀 높이고 싶고요. 대출도 많이 받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어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회사 연말정산 시 노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겸직, 금지 등 위반 사항에 해당돼서 다른 문제 생길 수가 있다.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징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N잡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고소득자면은 세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같은 경우에 비용 차감 후 연간 2천이 넘으면 건보료가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개별 통보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연락은 잘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급여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꼭 그냥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받으세요. 자, 그 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설명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거 현실적으로 알기 힘들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 제가 20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회사 그만두기 전에 이제 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이제 많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다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막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메신저 창 띄우고 너가 제네시스라며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하고도 저희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한 10명 중에 8, 9명 다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거 막 알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입 조심하시오. 입 조심.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뭐 사업자 번호 조회하거나 여러분들 뭐 개인 정보를 가지고 남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조심하세요. 자, 다만 공무원분들 계시죠? 공무원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전에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르면 임대업 정도는 그래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괜찮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다만 이게 그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거 사전에 허락 받아서 제가 좀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요. 허락 받겠습니다 했을 때 위에 이제 부서장님들이 좋게 보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영리법인의 어떤 설립에 관여하는 자본금을 집어넣어서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하다. 법상 안 됩니다. 나중에 주주 정도로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뭐 파이어족 그런 엔잡러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파이어족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회사 그만두고 나서 주 6일 일하고 있고요. 9시 출근해서 거의 한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순하게 조금 더 이렇게 소득을 늘려보기 위해서 엔잡을 하시고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커리어하고 좀 맞는 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많이 올리시되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걸 해서 뭔가 단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좋아하는 일 쳐다보기도 싫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하는 걸 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좀 줄여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굴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일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 한번 제 경험담 기회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